돈 건지 두 바퀴를 돈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았다고 가정을 하면 한 바퀴는 360도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360도 플러스 45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만약에 두 바퀴라고 하면 뭐라고 써?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45도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두 바퀴가 720도니까 두 바퀴 돌고 나서 45도만큼 더한 것이다. 혹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쇼트트랙 경기장이 있어요. 4명이 쫙 이렇게 있어. 나란하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가야 돼. 총소리가 탁 나요.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선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3명 선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른 선수가 갑자기 뒤로 가요. 그래서 뒤로 가서 한 바퀴를 돌았대. 이러면 1등이 아니야. 아니잖아.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을 보통 플러스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말하거든.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나누어서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의 각을, 그러니까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 회전을 했어. OP라는 동경. 이 반직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위치에 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얘를 쓰기를 이렇게 쓴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각도. 그럼 반대 방향 이렇게. 근데 좀 덜 왔잖아. 몇 도? 45도. 플러스 45도라고 쓰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각의 크기가 뭐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다고. 그게 이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OP의 일반각을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통칭해서 360도, 360도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360도. 예를 들어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나서 그 직전. 이럴 수도 있잖아?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60도 플러스 45도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실 등호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등호가 아니잖아. 그지? 이 일반각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음처럼 표현을 한다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여기서 n은 무슨 수? 정수예요. 정수. 양의 정수일 수도 있고 음의 정수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았다면 1일 거고,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거라면 마이너스 1일 거고. 그죠? 라고. 그 다음 참고로 360도는 몇 파이? 2파이와 같았으니까 얘를 최종 2파이 n 플러스 45도. 보통은 2파이 n이라고 안 하고 2n 파이 플러스 45도라고 해요. 2n 파이 한 바퀴 혹은 n 바퀴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동경에 대한 일반각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의 위치가 예를 들어 일치했다고 쳐. 일치. 그러니까 OP 반직선도 예를 들어서 요 조그마한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 알파 라디안? OP도 여기였고요. 위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Q도 이 위치였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 동경 일치. 선분이 일치한다고요. 반직선이 일치한다고. 이때 OP라는 동경과 OQ라는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랑 Q는 위치는 같지만, 즉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정도, 각의 크기는 알파로 같지만 P라는 녀석이 한 바퀴 앞설 수도 있고요. 아까 김동성은 몇 바퀴? 두 바퀴 앞섰었잖아. 두 바퀴를 앞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OP가 OQ보다 한 바퀴를 따라잡아서 한 바퀴를 먼저 더 돌았어요. 그러면 P랑 Q 두 사람이 한 바퀴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 한 바퀴 차이. 이 느낌 와요? 이렇게 할까? OP의 일반각을 알파라고 안 하고 얘를 세타라고 할게. 이 실제 요 벌어진 정도, 요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요. OP라는 동경의 일반각을 알파라고 하고
OQ라는 동경의 일반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각이야, 일반각.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뭘 아느냐면 얘랑 얘의 차이가 이 OP랑 OQ가 한 바퀴 차이일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이일 수도 있고 한 바퀴 차, 두 바퀴 차, 세 바퀴 차 등등등 차이가 날 수 있잖아. 그래서 OP랑 OQ 이 두 동경의 차이가 몇 바퀴다 라고 쓰는 거예요. 한 바퀴 차, 두 바퀴 차. 즉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다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결과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 바퀴, 2n파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치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다시 뭐라고? 두 동경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두 동경의 차이가 2n파이다. 2n파이다.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상황을 좀 해석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할지.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일 수도 있어. 일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 일직선 위. 근데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일치는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그러니까 OP는 여기 있었대. 트랙을 도는데 P는 여기 있었고요. Q는 일직선. 그러니까 Q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대. P라는 점과 Q라는 점의 위치. 즉 몇 바퀴 차이나 반 바퀴 차 난다는 거야. 반 바퀴. 반 바퀴는 각도로 치면 몇 도죠? 180도. 파이인 거지. 그러니까 OP라는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일반각을 알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뭐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몇 바퀴라고? 반 바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고. 알파하고 베타를 뺀 결과. 베타에서 알파를 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결과가 얼마? 반 바퀴. n파이다. 라고 쓰는 거야. 반 바퀴. 쌤 이거 반 바퀴 아닌데요? 1이면 파이, 2면 한 바퀴죠. 그렇지. 얼마 차이 난다고? 요 각에서 이 각을 빼버리면 180도.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파인데. 생각해보면 OQ라는 이 동경, 이 Q라는 점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요 각의 크기만큼 회전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올 수도 있잖아. 베타만큼. 그치?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인지 두 바퀴 돌고 나서 파인지 세 바퀴 돌고 나서 파인지 모르니까 그걸 표현을 해주기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야.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파이 그냥 진짜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각의 크기는 180도 차이인데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 차이인지 두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 차이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몇 바퀴인지 모르는 상태를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X축 대칭. 두 동경의 X축 대칭.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압니다. 요 깊이가 있었고 X축 대칭이라는 건 요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Q라는 동경이 여기 있었대. OQ가. 반직선이. 이때 그럼 생각해보면 이 각하고요.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얘는 몇 도야? 마이너스 세타거든? 근데 우리가 OP라는 동경을 설명을 할 때 일반각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어쨌든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반대로 Q라는 녀석은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각의 크기를 보면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거든? 그러면 OP는 이만큼 회전한 거고 OQ는 요만큼 회전한 거야. 그럼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얘를 갖다 붙여버리면 온전한 뭐가 돼? 한 바퀴가 되지. 맞아요? 다시 얘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온전한 한 바퀴가 된다고. 이거 옷대다 붙여버리면 똑같으니까 크기가. 요거에다가 얘를 더하면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이때는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결과가 얼마라고? 2파이가 된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 몇 바퀴 돌고 나서 2파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생각해봐요. OP란 녀석이 예를 들어 한 바퀴 돌고 나서 요걸 하면 이게 한 바퀴가 추가될 거 아니야. 2파이가.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간 거라면 4파이 더하기 요거니까. 이해돼요? 4파이 두 바퀴 돌고 나서 요만큼을 더하면 또 2파이니까. 그러면 이게 4파이 플러스 2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러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2n파이라고 쓰는 거라고. 2n파이. 이렇게 2n파이 플러스 2파이. 느낌 와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번째. y축 대칭 생각해볼까?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생각해 본다고. y축 대칭. 이것도 생각해 보면 돼요. y축 대칭. y축 대칭. 예를 들어서 OP라는 동경이 여기 있어요. y축 대칭으로 돼 있대. y축 대칭이라는 말은 요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붙여버리면 어디 위치나 요거를 각의 크기를 Q에다가 더하게 되면 어디? 여기 위치잖아. 여기. 예. 그죠? 두 개를 더한 게 얼마? 파이가 된다고. 두 개를 더하면 파이. 이것도 마찬가지. 한 바퀴 돌고 나서 파이인 거야? 두 바퀴를 돌고 나서 파이인 거야? 몰라. 따라서 y축 대칭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2n파이. 몇 바퀴 돈지 몰라 플러스 파이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느낌 와요? 느낌 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y는 x에 대해 대칭. 뭐 여섯 번째 y는 빼기 x에 대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만 해볼게요. y는 x에 대칭 두 동경 생각해봐. y는 x. y는 x에 대칭. 하나를 요거 p, 요거 q. 즉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대. 그러면 OQ에다가 OP를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요게 된다. 그러면 요게 총 몇 도죠?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몇 바퀴를 돈 뒤 2분의 파이인지는 몰라. 따라서 y는 x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n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는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y는 빼기 x에 대칭인 것도 생각해보면 된다고. y는 빼기 x에 대해 대칭인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요. y는 빼기 x 란 직선에 대해 대칭 y는 빼기 x. 그러면 동경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때 이 각이 같은데 사실은 OP, OQ가 있으면 그림이 점점점 개판이 돼가죠. 다시 침착하게. y는 빼기 x의 대칭. 요거거든. 좀 생각해 볼게. p가 있고 q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그죠? y는 빼기 x의 대칭이니까. 근데 사실은 OP라는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각도가 얘죠. 얘. 그럼 얘를 OQ에다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쪽 각 크기 붙이면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거기에다 몇 도 더 더해. 90도를 더하니까 여기에 오게 되는 거지. 괜찮아? 여기. 요 크기를 여기에다 더하면 조금 플러스 90도. 다시 뭐라고? 90도 플러스 세타. OQ에다가 세타 플러스 90도를 더하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고. 괜찮죠? 그럼 여기는 각의 크기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 180도 2분의 2파이, 그 다음 270도 2분의 3파이. 즉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분의 3파이였다. 얘도 마찬가지 몇 바퀴인지 몰라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막 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y축 대칭 얘를 더하면 여기 붙지. 파이지 파이. 근데 몇 바퀴인지 몰라 2n 파이 플러스 파이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얘기를 해 봤어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기로 하고, 그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삼각함수의 뜻 정의거든요.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의 뜻인데
삼각함수의 뜻은 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스텝 1 풀어 오시면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호도법까지 개념 정리하고 삼각함수의 뜻은 이게 중요해. 뜻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강을 하면 오게 되면 그때도 물론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할 건데 앞으로는 계속 그냥 촬영하려고 무조건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 오면 좀 더 힘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개강 3월 7일부터 개강을 다시 하는데 그때 오게 되면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좀 문제 풀어오면 좋겠냐면 쌤이 거기 진도 계획에도 써놨지만 지수로그 지수로그 함수 스텝 2, 스텝 3까지 최대한 풀어오시고요.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그 함수 스텝 2, 쌤이 스텝 2까지 주요 문항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명 안 한 게 스텝 3하고 이거는 설명을 할 거야. 다시 그 다음에 삼각함수 있죠. 삼각함수가 쌤이 스텝 1, 2까지 다 풀어오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스텝 1하고 스텝 2 이거는 쌤이 삼각함수의 뜻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다 웬만하면 풀어드릴 거야. 본 수업 시간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건 아니라서 풀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삼각함수 뜻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죠? 삼각함수의 정의 중요해.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만약에 장기화돼서 휴강이 좀 길어지면 요거까지 쌤이 촬영을 해가지고